I can tell you one thing, though. If they do deploy to fight against Ukraine, they're fair game. They're fair game. Россий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КНДР и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и в других сферах, во-первых, соответствует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праву и не нарушает его, а во-вторых,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미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고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중대 기로에 들어서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국정원은 이미 닷새 전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미국은 인정을 하지 않았었어요. 애매한 입장을 취했는데 결국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뭔가 구체적인 이 조치에 나서게 되는 건가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구체적인 정보가 좀 필요했을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진작에 첩보를 정보로 이렇게 바로 인정해버리면 네.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했다라고 보고요. 설령 이제 미국이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겁니다. 네.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텐데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조치가 가능할 걸로 봐요. 네. 외교적인 조치, 경제적인 조치, 그리고 군사적인 조치라고 보는데요. 네. 외교적 조치는 이제 러시아의 대사를 초치를 한다든지 그렇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든지 나토 회원국들과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외교적 조치가 되겠지요. 그 결과로 인해서 경제적 조치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적 조치를 하게 될 텐데 군사적 조치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아하. 보고요. 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러시아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원거리, 즉 장거리 미사일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허용이라든지 추가적인 무기 제공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대공 미사일만 지금까지는 줬는데 F-16에서 공중에서 지상을 때릴 수 있는 네. 공대지 미사일의 허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는가 아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네. 미국도 이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했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인 조치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을 해주셨고요. 일단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먼저 밝히면서 이 불거졌던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요, 한국어로 제작된 동영상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투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새로 도착한 전쟁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가까운 장래의 전선의 여러 부문에서 포로가 된 최초의 북한 점령군이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별도의 수면 공간을 갖춘 크고 따뜻하고 밝은 방에 수용됩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자, 우리 한국말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걸 이제 북한 군들이 보고 뭔가 동요가 일어나도록 지금 유도를 하는 건데 깨끗한 숙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것이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게 어느 정도 이 동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인가요? 네, 뭐 동료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저런 심리전은 과거 우리 6.25 전쟁 때도 우리 유엔군에서 또는 북한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전단을 보내거나 우리가 전단을 보내는 그런 심리전을 사용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인들을 대상으로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인을 대상으로 여전히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고요. 네. 전단을 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을 한 것처럼 오늘부터, 오늘이 23일이잖아요. 오늘부터
북한군 제1전이 크루스크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런 동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전단을 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 전단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게 되면 북한 군인으로서는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보지는 않았고 네. 또 이제 해외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어두운 면은 있지만 네. 그래도 저 전단지를 들고 가면 자신의 생명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저것이 영향을 북한 군인한테도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북한군 입장에서는 뭔가 전쟁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약할 수밖에 없죠. 왜 해외에 갑자기 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따뜻한 숙소와 음식들, 북한군의 마음이 좀 흔들리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이 파병 소식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요, 이 러시아 파병 내용이 아름아름 소문으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철저한 입단속과 함께 파병 군인 가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들을 모처로 집단 이주 격리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신의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 들으신 것처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내보낸 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그렇게 자랑하고 홍보하면서 러시아에 파병한 내용은 또 주민들한테 알리질 않고 있다고 해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예,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파병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파병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이 파병 사실을 공개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나라가 그 나토의 회원국이든 다른 그 어떤 나라든지 간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거나 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파병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반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이 사실을 인민일보에 공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선중앙TV를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결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11개 유엔 안보리 결의원에서 엄청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완전히 깡패 국가 중에서 깡패고 고립무원의 국가로 이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북한 내부에서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대북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 얼마나 파병이 됐고 몇 명이 지금 거기 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몇 명이 탈영을 했다가 다시 붙잡혔고 그리고 6명의 북한군 군인들이 이미 2~3주 전에 죽었다는 그 사실까지 다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찌됐든 북한 군인들을 통해서 접촉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무리 정보를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손전화를 통해서 정보가 유통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체제에 굉장히 불안정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것을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북한 파병 군인들을 지금 한쪽으로 모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인륜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북한이 벌이고 있는데 그것도 만일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무슨 파병의 소식이라든지 나쁜 소식이 오면 그것이 이제 주민들 전체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용병 형태로 러시아에 파병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죠. 북한이 지금 연말까지 러시아에 파병할 병력 수 대략 수만 명, 10,000명 이상은 일단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돈으로 따지면 1조 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젊은이들, 북한의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내보낸 것뿐만 아니라 그를 목숨을 담보로 돈벌이에 나섰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네, 이제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 지금 저기 나온 것은 이제 경제적인만 이제 얘기를 하면 크게 보면 에너지 지원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식량 지원 받을 수 있겠지. 그것만 네. 해도 엄청난 돈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10,000명이든 12,000명이든 북한군이 파병이 되면 포로로 잡힌 용병으로 갔다가 포로로 우크라이나군에 잡힌 그 포로의 말을 들어보면 한 달에 2,000불 받는 데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그냥 제가 아까 전철을 타고 오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달에 2,000불 곱하기 12개월이니까 네. 12개월 곱하기 12,000명 곱하기 1,350. 그러면 이 돈만 해도 한 400억 정도 돼요. 네. 1년에. 네. 그러면은 이 돈이 지금 저기 국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1조 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고 특히 북한군 병사가 받을 수 있는 봉급의 80% 이상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들어간다는데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 김정은이 지금 북한 젊은이들을 사지로 등 떠밀어서 내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러시아로 최정예 병력을 내보낸 북한이요. 어제는 또 처음으로 숲속에 위치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를 찾는 김정은의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에도 여러 번 강조하였지만 미국의 전략적 핵수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 환경에 주는 위협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전망적인 위협들도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확실히 제고하고 핵무력이 철저한 대응 태세를 엄격히 갖출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무기들 그 앞에서 지금 사진을 찍어 공개를 한 겁니다. 보고받는 모습도 저렇게 공개를 한 건데 2주 정도 이제 미국 대선 남겨두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미국 발악이 그러니까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거는 정말 처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보이는 저 장소가 미사일 경납고거든요. 네. 저기 이제 화성 18형하고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화성 16-나형을 보고 있는데요. 화성 18형은 고체 연료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요. 그렇죠. 화성 16나형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괌이나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건데 일부러 저거를 이제 공개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막 뭐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굉장히 은밀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상은 이게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나오는 모습을 저는 찍었다라고 보고요. 아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잠시 그 빵카 비슷한 그 입구가 보이는데 네. 그 입구에서 지금 걸어 나오는 모습을 봤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성 18형이든 화성 16-나형이든 저것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내놔야 되잖아요. 네. 내가지고 이제 쏴야 되는데 지금 사일로에서 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이제 넓은 계알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부러 저걸 이제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은밀한 곳에 우리는 경납고를 만들어놨다라는 것을 아하. 과시할 목적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저걸 보여준 것은 지난 9월달에 소위 말하는 그 원심 분리기 제조 시설. 그래서 그걸 공장을 다 공개를 했잖아요. 네. 저것도 사실상 북한으로 봐서는 1급 비밀 기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공개하고 이제 어제 이것도 이제 다시 공개한 것은 바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 대선을 한 2주 앞두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유사시에 네. 언제든지 이러한 전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과 김정은의 행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